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지난 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남에서는 2명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등 4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함양에서는 오늘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에 거주지를 둔 40대 해외 입국자가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열차로 마산역, 가족차로 통영으로 이동했던 이 여성의 접촉자는 차를 태워준 가족 1명인데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양산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일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를 받았고 이 기간 확인된 동선은 자택과 병원이며 접촉자는 가족 3명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이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도민들은 보건소에 전화해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11일과 12일 택시기사와 식당 종사자 등 4명이 감염된 함양에선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동선이 같거나 접촉한 316명을 검사하고 있고 5명을 검사할 예정이어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7명이며 3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종교 등 단체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가족과 지인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입주민들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미 분양을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였던 이곳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부영과 가구당 평균 7,500여만 원의 분양 전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가가 부풀려졌다며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분양 전환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와 택지비입니다. 부영 측은 감정평가로 건축비를 산출한 반면 입주민 측은 부영이 김해시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지비도 부영이 땅을 사들이면서 공제받은 선납 할인금을 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용해 실제로 지출한 건축비를 반영하고 택지비도 선납 할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진행된 경기도 동두천시 부영 아파트에 대한 재판에서도 김해 사례처럼 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비와 택지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상호 다른 판결을 하면서 소송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기준이 되는 판례를 선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중심을 잡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판부마다 들쑥날쑥했던 분양 전환가 산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진행될 유사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영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이 같은 소송은 200여 건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섬진강댐과 합천댐을 비롯한 댐 방류로 수해를 키웠다는 피해민들과 자치단체들의 댐 조사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 중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의 적정성과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통영 매물도 해상에서 불이 났던 6,293톤급 광케이블선이 결국 침몰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선박이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을 표류하다 어제 오후 5시 42분쯤 완전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60명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경은 2차 사고와 만일의 해양 오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 704건의 예산 7,900여억 원에 대한 사전 계약 심사로 406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합리적인 계약 심사로 예산을 아끼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와 재난 극복 예산으로 재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한국국제대는 최근 2차례 대학 평의환회를 열어 새 교명을 경남체육대학교로 최종 결정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고보조지원 사업에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고성 등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69억 원을 포함해 1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심 주요 도로에 스마트 교차로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첨단 교통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재혼 가정의 다자녀 학생들에게도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셋째 이후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은 재혼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지난해와 올해 교육비를 증빙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한 학생당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